한강 작가의 소설 다들 좋아하시죠? 오늘은 그 작품들 속에서 아주 특별한 색깔, 바로 흰색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해요. 이 단순해 보이는 색이 얼마나 깊고 또 모순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한강 작가의 세계로 들어가는 첫 관문은 바로 이 문장입니다. 어떠세요? 보는 것만으로도 통증을 느낀다. 이 한 문장만 봐도 감이 오시죠? 아, 이 작가에게 흰색은 그냥 예쁘고 깨끗한 색이 아니구나. 오히려 고통에 아주 가까운 색이구나 하고 말이죠. 네,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핵심, 그러니까 그 역설이 드러나는 겁니다. 한강 작가에게 흰색은요, 한편으로는 더없이 순수한 것이면서 동시에 가장 끔찍한 고통을 의미해요. 그러니까 삶과 죽음이라는 이 양면성을 하나의 색깔에 담아낸 정말 중요한 상징인 거죠. 그러니까 흰색은 그냥 소설에 등장하는 배경색,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. 이건 작가가 인간의 폭력, 그리고 그 속에서도 지켜내려는 존엄성 같은 아주 어려운 문제들을 파고들기 위해 선택한, 하나의 도구이자 방법론인 셈입니다. 나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들여다보겠다 하는 작가의 선언처럼 들리기도 하고요. 자, 그럼 그 흰색의 의미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? 마치 물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이 퍼져나가듯이 가장 안쪽, 가장 중심에서부터 시작해 볼게요. 그 시작점은 바로 한 개인의 몸, 그리고 그 몸이 사라져가는 과정입니다. 한강 작가의 초기 단편 중에 흰꽃이라는 작품이 있어요. 여기서는요, 흰색이 주인공의 피부 위에 흰꽃이라는 병적인 증상으로 나타나요. 말 그대로 죽음이 몸을 잠식해 들어오는 생명의 기운이 점점 꺼져가는 그 모습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그려낸 거죠. 소멸의 징후 그 자체예요.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역설이 등장합니다. 이 흰꽃이 그냥 죽음, 소멸만 뜻하는 게 아니거든요. 작가는 이 끔찍한 고통의 흔적을 통해서 오히려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인간이 지켜낼 수 있는 마지막 품위, 어떤 아름다움 같은 걸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.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? 자, 그럼 이 의미의 원은 어떻게 더 넓어질까요? 개인의 몸에서 출발해서 이번에는 한 사람의 가장 깊은 기억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. 바로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떠나야 했던 한 가족의 이야기 속으로요. 소설 흰이라는 작품인데요. 이 책의 가장 중심에는 애도라는 감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. 작가는 이 흰색이라는 걸 매개로 해서 세상에 잠시 머물다 간 그 생명에게 목소리를 주고 또 그를 기억하는 행위 자체를 하나의 아름다운 문학으로 만들어낸 거죠. 이 두 개의 흰 옷을 보면 그 역설이 정말 선명하게 다가옵니다. 보세요. 아기가 태어날 때 처음 입는 옷, 베네 쪼고리, 그리고 생애 마지막에 입는 옷, 수의, 둘 다 흰색이죠? 한강 작가는 이렇게 생명의 시작과 끝을 상징하는 두 옷을 나란히 놓으면서 그 둘 사이의 경계를 일부러 흐릿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. 바로 이 구절이 소설 흰의 핵심을 꿰뚫고 있다고 생각해요. 더럽혀지지 않는 하얀 마음. 세상이 아무리 거칠고 힘들어도 그 안에서 결코 오염되지 않는 순수한 내면. 어떤 강인하면서도 연약한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. 자, 이제 동심원의 가장 바깥쪽, 가장 큰 원으로 나아갑니다. 개인의 몸과 기억을 넘어서서 이제는 집단의 기억, 바로 역사적인 트라우마의 세계로 확장되는 거죠. 여기서 흰색은 눈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. 바로 소설 작별하지 않는다입니다. 이 작품은 제주 4.3이라는 우리 현대사의 큰 비극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데요. 여기서 흰색,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얗게 덮어버리는 눈은 그 거대한 폭력의 유일한 목격자가 됩니다. 정말 소름 돋는 문장이죠. 흰뼈처럼 차갑고 눈부신 것들이 사방에서 흩날렸다. 아름답게만 느껴지던 한방눈이 학살의 현장에 남겨진 흰뼈와 겹쳐지는 순간입니다. 이 문장 하나로 흰색이 가진 순수함의 이미지는 완전히 뒤집혀버리는 거예요. 이게 바로 눈이 가진 아주 중요한 이중성입니다. 어떤 평론가는 이걸 기억의 방부제라고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. 무슨 뜻이냐면 눈이 모든 걸 덮어서 진실을 감추고 잊게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반대라는 거죠. 오히려 그 차가운 눈 아래 그 모든 진실을 썩지 않게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는 걸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장치라는 겁니다. 자,
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요?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을 하나로 쭉 꿰어보겠습니다. 이 흰색이라는 상징이 한강 작가의 다른 주요 작품들에서는 또 어떻게 나타나는지, 얼마나 일관되게 이어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. 보시는 것처럼 다른 작품들에서도 정말 일관되게 나타나요. 채식주의자에서는 폭력을 거부하고 식물이 되려는 순수한 상태를, 소년이 온다에서는 희생자들의 결백함을 증명하는 의식을, 또 히라벌시간에서는 모든 감각이 사라진 침묵의 세계를 상징하죠. 이야기는 다 다르지만 그 중심에는 늘 이 흰색이라는 언어가 조금씩 모습을 바꿔가며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. 결국 한강의 문학에서 흰색은 이 거대한 순환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. 한쪽 끝에는 뼈나 수위처럼 죽음을 상징하는 색이 있고요. 다른 쪽 끝에는 모든 걸 덮고 새로 시작하는 눈이나 깨끗한 셔츠처럼 재생을 상징하는 색이 있는 거죠. 죽음과 재생, 그 사이를 계속 순환하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억해야 할 건 바로 이겁니다. 한강 작가가 이렇게 집요하게 흰색을 파고드는 건 결국 어떤 끔찍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결코 더럽혀지거나 파괴되지 않는 인간의 본질, 그 존엄성을 찾아내려는 위대한 문학적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오늘 이야기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어떻게 색깔 하나가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와 가장 위대한 존엄을 동시에 품을 수 있을까요? 예술이, 그리고 우리의 삶이 품고 있는 이 상징의 놀라운 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